좋아요, 구독. 요 정책은 좀 별로니까 한번 없애야겠다라는 하는 정책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2024년에는 오히려 없어지는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요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네, 해보겠습니다. 이것도 좀 장단점이 있는데요. 좋은 네.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. 일단 나쁜 게 좀 더 많다고 말씀드릴게요. 네. 특례보금자리론이 사실 좀 DSR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. 그걸 우회해서 음. 국가 재정에 좀 부담이 된다라는 좀 비판도 있었습니다. 사실은. 그리고 소득 기준을 안 따지고서 그렇게 대출하다 보면 그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좀 됐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는 조금 좀 긴축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이걸 시행을 이제 중지합니다. 네네.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는 이제 끝났고 더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요. 중소기업 청년자금 대출이라고 있어요. 전세자금이요. 네네.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뭐 상암동 방송국 근처에 이렇게 뭐 작가분들이나 젊은 PD님들이 이걸 활용하신 분들이 제가 많은 걸 알아요. 그런데 이걸 갑자기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계속 일단은 그렇죠. 유지가 되지만 새로 이제 추가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음. 주위 친구분들한테도 얘기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내년부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건 너무 아쉽습니다. 이런 거는 사실 청년의 사다리 역할을 그러게요. 충분히 하기 좋은 것인데 이 좋은 정책을 왜 없애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세수가 부족하잖아요.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영향으로 나타나니까 네. 아쉽지만 이게 이제 끝난다는 걸 좀 아셔서 혹시나 뭐 이거 내년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지 네. 뭐 어디 가서 살아야지 이런 계획을 하셨으면은 그때 뒤늦게 가서 안 되면 낭패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미리 아세요. 주위에도 좀 알려주시고 그럼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세 가격에 네. 약간의 하향 효과가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대출이 안 되니까 시드머니가 많은 분들이 없다라면 이제 그렇죠. 월세화가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는 월세화 증가, 전세 가격에 약간 하향을 좀 가져올 수 있다. 그러니까 이런 주택은 한도가 또 있잖아요. 3억, 네네. 5억이 네. 하니까 그 부분 시장은 약간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보증보험을 반환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대출을 역전세 때문에 해줬잖아요. 네네. 그것도 내년 7월까지만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내년 7월. 이 부분이 네.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 아시면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. 나 만약에 뭐 한 5천 정도가 모자라 가지고 세입자하고 내년 봄에 나가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내줄게요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3개월 뒤에 없다는 걸 모르면 네. 정말 낭패거든요. 그렇죠. 그때는 미리 좀 주의 이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소멸 정책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경향을 띠는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뭐죠? 돈이 안 풀리는 거야. 덜 풀리는 거죠. 시장에. 네.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덜 풀린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네. 얘기죠.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쪽으로. 아까 말씀 나눴던 신생아론 네. 이 부분만 좀 등장을 하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네. 약간의 수요 감소 효과가 있다. 전세든 월세든 월세는 증가 효과가 있겠죠. 네. 그런 매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조금 참조하셔서 또 시장에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스며들 거다 시장에 이렇게 보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? 지금 이제 요새 위축되기 시작했잖아요. 지금보다 요새 한 10월부터 조금 위축되기 시작했잖아요. 근데 내년 초에는 신생아론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게 예산이 26조 6천억이에요. 네. 그럼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어때요? 이 1월 달에 특례보금자리론 나왔잖아요. 1월 네. 말에 나와가지고 이게 한 7월 초까지 쭉 올렸어요. 네. 올렸다가 다시 한도가 어느 정도 소진되니까 다시 꺾였어요. 네. 꺾이다가 7월 5일 날 50년 주담대가 나왔거든요. 50년 주담대가 나와가지고 8월 말인가에 또 너무 이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스톱을 걸었잖아요. 정부에서.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시 또 잠깐 올랐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우리가 더듬어 볼 게 신생아 대출이 26조 6천억 근데 작년에 했던 게 50조인데 7월까지 갔다 8월 꺾였다 9월 올라갔다 10월부터 내려온다. 그러면 넉넉히 9개월 잡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9개월의 반 50조의 반이니까 한 26조가요. 네. 단순하게 그러면 효과가 네. 작년의 상승 효과의 반 정도 반 정도? 수준이겠구나. 그러면 우리가 예측되는 게 개월수로 따지면 네. 비슷하다고 할 때 그러면 한 4, 5개월 효과가 있겠구나. 그럼 4, 5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? 지금처럼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는
이 뭐라 그럴까요? 대출로 일으킨 잠재 수요다.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가 돼서 시장에 매입이 유지가 된 건데 네. 시장 가격이 그게 이제 또 약간 소멸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. 그렇다고 뭐 그 밑에 또 뭐 대학생한테 대출할 수는 없는 그쵸. 거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럼 내년은 상반기는 약간 유지나 약반 등의 힘은 있겠지만 네. 하반기로 갈수록 아하. 지금의 모습 어. 우리 지금 11월 12월 이 모습이 네. 재연출되겠다라고 시장을 예측하시고 여기에 추가적인 게 뭐냐면 이번 연말에 이 떨어지는 폭이 생각보다 깊고 아직 한 20일 남았잖아요. 네. 깊고 만약에 수요 심리, 매수 심리가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. 다 같이 안 좋다 그러면 맞아요. 좋은데도 안 사잖아요. 맞아요. 그 심리 지수가 지금 많이 낮아요. 매수 우위 지수라고 그러죠. 네네. 그 수치가 지금 20대로 내려왔어요. 작년 연말에 급락했을 때 그때 한 16, 19 찍었거든요. 그 수준에 근접했어요. 그러게요. 시장은 좀 평온한 것 같은데 네. 의외로 심리가 너무 거의 수요할 분들이 이제 없어졌던 그런 분위기거든요. 근데 그 심리가 연말에 한 20일 넘겨가지고 네. 쭉 팍 가라앉으면 신생아가 붙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이 대출 수요에다가 네. 일부 실수요자도 조금 가세했거든요. 근데 실수요까지 가세를 안 하면 올해보다 효과가 또 더 떨어져서 50%의 수준의 효과가 아니라 20, 30%, 30, 40%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연말에 어떤 시장 분위기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다우닝의 어떤 폭이 내년에 올해보다 더 강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예측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유지되거나 혹은 약반등 될 수 있다라고 네, 해주셨는데 그 신혼부부들 그리고 신생아 태어나고 나서 네, 이제 신생아로. 대출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, 사실은. 맞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이죠. 뭐. 이런 게 정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맞죠. 시장을 좀 부응하는데 큰 힘이 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거예요. 맞습니다. 네. 정확히 보셨습니다. 수요가 좀 예전보다 제한적이다. 그죠. 보니까 그래서 힘이 반등의 힘도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되거나 혹은 약반등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네, 좀 네, 해주셨습니다. 그러면 2024년에 달라지는 정책들 그리고 또 사라지는 정책까지 좀 짚어봤고 네. 이번에는 이제 시장 전망을 좀 예. 해볼까 합니다. 2024년이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내년 부동산 시장 뭐 잠시 이야기 나누긴 했지만 네, 네, 네. 상승을 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뭐 요 정도의 반등이나 뭐 약반등 요 네, 말씀해 네, 주셨는데 요 정도로 유지가 될 것인지 네. 용의 비유를 하자면 좀 어떨까요?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푸른 청룡 내년. 내년 내년, 그러니까 네. 내년이 이제 이 푸른 용의 해에 대해서 청룡해라고 하는데 네.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청룡이 눈이 청 색깔인 거예요? 몸이 청 색깔인 거예요? 저희 피디님 말씀에 의하면 몸이 파란색. 파란색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네. 정확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이렇게 저 어릴 때가 아니라 젊을 때 네. MBC 청룡이라는 야구단이 있었어요. 알죠. 네네. 네. 그 MBC 청룡도 청룡 되게 멋있잖아요 느낌이. 네네. 근데 올해가 이제 푸른 용의 해래요. 그래서 너무 느낌은 좋은데 음. 가만히 기억을 더듬으니까 이게 내가 진짜 파란색 용을 본 적이 있나? 그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여쭤봤고요. 네네.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란 뜻인데 그렇죠. 네. 부동산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반기에는 살짝 어떤 승천하듯 살짝 또 좋은 느낌은 올라갔다가. 오지만 네. 하반기로 갈수록 응. 약간의 그 좋은 느낌의 힘이 약해지는 시장이다. 음.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!